오늘의 강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할 겁니다. 소송의 진행 흐름에 따라서 이제 쭉 그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사실은 민사소송을 6시간 강의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제 내린 답은 이겁니다. 실제 제 사건들을 소개할 겁니다. 실제 제 사건에서 했던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참고로 이제 이건 있어요. 제가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고객이 누구인지 무슨 사건인지 그 부분은 관심을 꺼주세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공개할 수 여러분께 그 고객 동의 없이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익명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실제 사건과 실제 서류를 공개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시중에 놔두는 그 예제라는 것은요, 그 서류 예시된 자료 말이에요. 제가 법원 예제로 진술서 하나를 여기 가져와 봤는데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짜 사건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엉망이고 이렇게 쓰면 되나? 이게 뭔 소리지? 이런 거예요. 형식만 갖췄을 뿐이에요. 근데 형식이라는 것도요, 뭐 진술서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게? 뭐 그런 양식 배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민사소송이라는 게. 전략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건에서 왜 이 소송 전략을 채택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각각의 뭐 예컨대 증거 입증 전략이 됐든 아니면은 각각의 내용에서 가장 전형적인 거, 제 겪은 경험의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걸 뽑아왔으니까요. 여러분과 사례를 나눌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례가 여러분이 겪은 과거의 케이스나 미래 겪을 케이스와 완전히 같진 않더라도 유사하게 매칭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때 이 전략을 써볼까? 내지는,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걸 이제 본인이 아는 지식 일부에다가 좀 이렇게 믹싱을 해가지고 좀 결합된 지식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그게 제가 오늘 바라는 목표치입니다. 그리고 편하게 질문하세요. 민사소송이 워낙 다양한 국면들과 다양한 쟁점들이 있다 보니까 또 지식이 필요한 얘기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겪은 얘기에서는 또 새로운 게 많을 거거든요. 자, to be or not to be. 소송을 할 거냐 말 거냐. 제가 아까 소입에 소송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또 뭐 갑자기 러시아 전쟁까지를 끌어들여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검토하고 있는 분쟁이 한 40억짜리 청구서를 받았어요. 이 40억짜리 청구서에 대해서 2달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이제 계약 관계에서 40억 내놔라, 이게 상대방 주장이거든요. 손해배상 아니에요. 계약의 이행이에요. 이걸 어떻게 답하지를 2달간 숙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아니 왜 한 달 내에 줘 했다가 아니야 나 검토 필요해 하니까 그러면 한 달만 더 연기해 줄게 하는데 무슨 뭐 그게 뭐 시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답할 때 답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 증명에서 기한을 설정한다는 의미가 무슨 그게 구속력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제 정때가 되면 소송을 하겠죠. 그건 자기 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이 사건은 소송화 될 겁니다. 아마도. 왜? 우리는 줄 의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2달간이나 제가 신중하게 검토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대표이사님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간부회의 할 때 이제 제가 들어가서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건 필히 소송화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내용 증명에 대해서 첫 답변을 뭐로 썼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고 2달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하필 또 관계자들이 다 퇴사를 했어요. 한 10년간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벌어진 돈이라서. 그래서 그걸 백업하는 것도 매우 힘든데요. 어쨌든 소송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판단입니다. 그럴 때 먼저 그러면 소송 말고 뭐가 있는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양한 분쟁 수단 5가지를 제가 앞에 이제 소송 말고의 4가지를 예시를 해봤는데요. 첫째 생각해 봅시다. 내용 증명을 보내보자. 자, 내용 증명이 어떤 법적인 효과가 있나요? 아닙니다. 내용 증명은 뭐냐면요. 옛날 우리가 팩스로 공문 보내는 거하고 하등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 납니까? 팩스로 공문을 보내고 나면은요. 팩스 발송 대장에는 내가 보냈다 하고 쓸 수 있고 또 뭐 팩스 출력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페이지의 문서를 어느 번호에 보냈다까지는 입증이 되죠. 근데 그 문서가 간지는 또는 수령했는지는 알 게 뭡니까? 모르잖아요. 팩스 공문의 단점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용 증명 우편이란 제도를 통해서 향후에 입증할 수 있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공문을 하나 보내긴 보냈는데 그 공문이 입증 가능한 공문이에요. 왜 입증 가능합니까? 세 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우체국에 보관을 하죠. 왜? 변조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 통에서 한 통은 발송, 한 통은 우체국 보관, 한 통은 도장 찍어서 돌려줘요. 그럼 이 돌려준 내용이 이게 똑같은 내용이 이날 그 소인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에 그 내용 증명 발송일이 찍히잖아요. 발송되었구나를 입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용 증명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냥 등기 우편인데 등기 우편에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공문입니다. 아니 공문도요. 공기관이 어디 뭐 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문하고 찍으면 그게 공문서지. 우리 공문은 공식 문서다 하는 의미의 공문이잖아요. 우리 회사의 공식 문서일 뿐이에요. 단지. 근데 왜 내용 증명을 우리가 그러면은 좀 뭐랄까 꺼려하거나 내지는 좀 신중하게 할까요? 어쨌든 사회적 의미로는 소송의 전 단계다 하는 식의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반 팩스로 보내는 공문에 비해서는 뭔가 형식을 갖췄단 말이에요. 우체국 소인을 통해서 향후에 소송이 벌어지면은 이걸 입증자료로 쓸래 하는 아까 40억짜리 청구서도 내용 증명으로 왔어요. 참고로 일반 팩스로 안 왔어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 오면은 적어도 소송의 전 단계로 입증 자료로 쓰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이기 때문에 이쪽 받는 쪽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로 하고 그런 말하자면은 일종의 관행이 형성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변호사 명의로 할 것인가 문제는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만 찍어서 보내는 것에 비해서 아예 변호사 명의로 직접 발송을 하게 됐을 때는 이거 안 주면은 소송하겠다는 것이구나. 이런 게 좀 더 강력한 의사표시로 되는 거지요. 아니, 뭐 비용 좀 더 들여가지고. 다만 이제 과거에는 뭐 변호사들이 그냥 편지 대신 보내준 거 내가 해줄게요. 뭐 50만 원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했던 게 과거라면은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컨대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했던 변호사가 손해배상 대상이 되어요. 아니, 뭐, 그럼 내가 내용 확인, 진실 확인 의무까지 있습니까인데요. 그게 좀 독특한 사건인데, 호주에 있는 특허권자를 대리해서 한국의 변호사가 보냈었거든요. 그랬더니 호주 쪽은 소송하기 멀잖아요. 이게 변호사를 소송해버린 거예요. 변호사가 5억 물어냈어요. 그 특허침해가 아닌 걸로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는 그냥 경고장을 보낸 게 아니고 거래처에 보내버렸어. 거래처에다가 특허침해입니다 하고 보내니까 다들 납품 중단해버렸죠. 그걸 이제 해당 변호사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그 피해자가 구제를 받은 케이스가 발생하고 나니 변호사들도 신중해요. 신중한다는 건 뭡니까? 검토 다 합니다, 이제. 검토를 해서 보내면 비용이 더 업되겠죠, 당연히. 시간당 보수를 받으니까. 어떨 때 해서는 안 되는가는 그런 거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제가 영업비밀 사건에서 자살한 얘기까지 해서 좀 무거웠는데요. 영업비밀 사건에 이제 공격자 측에서, 즉 원고 쪽에서, 비밀 보유자 쪽에서 공격을 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만약에 먼저 보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압수수색을 못 합니다, 이제. 또는 해봐야 다 치워져 있습니다. 왜? 내용 증명 받아서, 소송, 형사고소 하려는가 보네? 한번 다 치워버리죠. 다시 말해서 형사고소나 아니면 가압류도 마찬가지로 가압류 정도로 해서 재산을 회피하지 못할 시간적인 여유를 안 줘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형사고소나 가압류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발송함으로써 다 대비를 하게 만들어버릴 때는 조심해야겠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냥 변호사님 내용 증명만 발송하고 말게요. 그냥 경고만 하고 이거는 정말 신사적인 태도입니다. 경고만 하고 말겠습니다 할 때는 뭐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러게 아닐 때는 영업비밀 사건에서 뭐 경고장을 받았다. 뭐 소송할 생각 별로 없으신가 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잖아요. 물론 증거가 완벽히 갖추고 있을 때는 달라요. 증거를 완벽히 갖추고 있는 게 어떤 케이스일까요? 그 트래킹 프로그램. 그러니까 퇴사자들이 뭘 했는지가 다 히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라서 입증이 다 돼. 그렇다면 이제 뭐 압수수색으로 치울 것도 없지요. 그런 차원에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 그건 또 변론의 얘기예요. 그건 예외적인 상황.